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0번 보십시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 그러면요. 용도식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효과가 무엇이냐? 이제 나옵니다. 자, 책을 보십니다. 책을 보시면요. 기본서에서 이제 저희가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 토지 용도 지역을 지정, 용도 지역의 종류는 말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에 다 나와 있죠? 1, 2, 1, 3, 준, 중, 1, 유권,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21개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배우시는데 이거 말고 이제 정해지면 효과가 무엇이냐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효과 정해지면 효과가 법에서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요. 자, 용도 지역이 딱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간부터 해당 용도 지역들마다 이런 말이 딱 붙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냐? 건폐율에 제한받는다. 또 두 번째, 용적률 제한받는다. 또 세 번째, 건축 제한이 잇따릅니다. 건축 제한.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이 딱 되었다 할 때 그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건축 제한 이 뭐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또 요 건폐율 곧 나옵니다. 어떤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또 용적률 어떤 사이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또 건물의 규모와 넓이와 건물의 종류가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법에 있습니다. 책을 보세요. 보시면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용도 지역의 적용 효과에서 첫 번째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원칙 보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그 용도 지역을요 우리 도시관리기구로 결정을 딱 해주면요 그 순간부터 그 땅은요 이런 제한이 발생합니다. 뭐냐? 첫 번째 건축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제한. 그래서 책에 쭉 나와 있는데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 보십니다. 보시면 56페이지 가시면 해당 그 용도 지역들별로 건물이 쫙 나옵니다. 건물이 쫙 나오죠. 해서 보시면 일종 전용 주거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 박스가 보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이종 전용 오른쪽 일종 일반 주거 해서 요 지역들별로 한 박스에 있는 건물이 쭉 보이죠. 이런 건물들만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없다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싫든 좋든요 본인이 속한 또 소유한 그 땅이 어떤 용도이냐에 의해서 요 지을 수 있는 건물 종류가 이렇게 법에서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보시면 한 장, 두 장 쭉 넘어가십니다. 예, 계속 나오네요. 이 많은 박스에 있는 이 내용들로서만 건축을 할 수 있게 종류를 딱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요 있는 요 건물 종류 말고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제한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 페이지씩 나오는데 이런 건물 종류가 요것만 있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건물 종류 하면 이렇게 쫙 구분이 되어집니다. 2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세요. 쫙 나오죠. 이것은요 건축법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 가시면요. 자, 페이지 300. 여러분들 362페이지를 가보시면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라 부릅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쫙 나옵니다. 보세요. 한 페이지 나오네요. 참고사항이나 별표 보시면 첫 번째 별표 1에서 단독주택 1번 나와 있죠. 두 번째 공동주택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참 많죠. 이 많은 건물 종류 다 외운다.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건물 종류에서 하나가 딱 나옵니다. 나올 때 이건 다음에 제가 기본 수습을 할 때 잘 나오는 거 몇 개 선별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거의 다 시험이 나오니까 이 부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짚어주는 몇 가지만 딱 보시면 실제 시험은 아무 이상 없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인데 이 건물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일 건물 종류가 잘 나오는 것이 바로 1번, 2번입니다. 제일 많이 취급하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시험에 제일 잘 뜨고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건물 중에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용어가 지금 나올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362페이지에 바로 1번과 2번이 요 건물 중에서도 주택인데 단독과 공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독과 공동주택이 거기 의미는 안 나와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둘 다 주택 건물일 것인데 단독과 공동의 차이점이 뭘 것이냐 보시면 이렇습니다. 단독은요 한 사람이 요 주택 건물인데 요 주택 건물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해서 본인이 살든지 또는요 임대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건물 주인, 주택 건물 주인인데
본인 식구가 살든지 임대하든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단독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단독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유냐? 이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건요. 주택 건물입니다. 주택 건물인데 보니까 1층도 있고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101호, 201호, 301호 다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주인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 등기했다. 구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단독은요, 단독으로 혼자 다 소유한 것인데, 근데 이 공동은요, 나누어서 구분해서 구분 등기했다. 이런 의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구분 소유의 분류입니다. 자, 그런 단독 공동이 다시 세 분 되어 있네요. 세 분. 책 보시면 가나다라, 또 가나다라에서 세 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단독도 보시면 다시 좁은 의미의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요. 또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또요. 공동주택 보시면 또 가나다라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 있죠. 있죠? 예. 그래서 단독은요. 단다다공, 공동은 아연다기에서 4개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속에서 어느 한 집에 아마 거주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가나다라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단독주택은요,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독은 뭐냐? 단독으로 소유했는데 그 집은요, 자기들 식구들만 살고 있습니다. 도민은 빼고요, 크든 작든 내 식구들을 위해서 만든 또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자, 보시면 다 아시겠죠? 단독주택은 보시면 이런 식의 단독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네요. 개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했죠.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왜냐? 아주 난방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보통의 단독으로 보십니다. 좀 좋은 집이네요. 자, 그래서 단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세대의 구성을 위해서 건축되어진 또 이용하는 그런 집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단독에서의 다중과 다가구가 있네요. 다중과 다가구. 딱 보니까요. 자, 학생 등이 거주하는 독립주거 형태가 어떻게 해요? 아닌 것인데 이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이 건물의 연면적이 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딱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 평이라는 말 안 씁니다. 뭐 평이라는 말 절대 안 써요. 안 씁니다. 뭐냐면 3.3제곱미터를 말합니다. 한쪽 면이 1m이면 한쪽 면은요 3.3m까지의 요 공간 면적이 바로 한 평이다라고 합니다. 한 평. 하면 330 같으면요 100평짜리를 말합니다. 100평. 그래요. 면적이 100평이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다 가구 보시면 이것도 단독 소유한 것인데 요건 학생한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요건요 가구를 임대합니다. 그래서 요건요 독립주거 형태를 어떻게 해요? 아닌 것이 아니고 갖췄다 합니다. 야, 독립주거 이것이 그럼 뭘까요? 보십니다. 독립주거 이건요 욕실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취사기능 밥을 해먹는 장소가 없다 있다의 차이점입니다. 이쪽은 공동취사, 단독취사. 그래서 그 집 안에 싱크대 놓고요 밥을 해먹는 장소 주방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쪽은요 가구 임차를 하는데 임대하는데 이 위에는 3층이었습니다. 여기는 3계층이네요. 여기는 연면적입니다. 여기는요 바닥 면적 이렇게 씁니다. 틀리죠? 자,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요 지하가 또 있네요. 지하. 4층입니까? 4층? 아닙니다. 지하는 지하 1층이고 청수에서는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3층입니다. 3층. 3층인데 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층이 있는데 보시면요. 요 건물은요. 건물이 밑에 1층 부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반지하죠. 반지하. 이런 반지하란 말은요.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요건 1층이면 1층, 지하면 지하층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1층이냐 지하층이냐가 문제됩니다. 이 시험에 참 3번이나 나왔던 상입니다. 이때는요. 이쪽 부분에 바닥면 이 지표까지의 그 높이를 평균 산정을 딱 해봅니다. 했을 때 해당 창 높이와 비교를 딱 시킵니다.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요 높이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딱 있을 때 지하층을 봅니다. 지하층이면 청수에서 빼줍니다. 반지하는요 보통 청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요 만약 이 높이가 4m이다. 최소한 2m, 3m 점 땅 속에 있어야 지하층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1m다. 1층이 됩니다. 1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외형상 3층, 지하는 빼고 1, 2, 3층을 말합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1층, 2층, 3층, 4층, 5층이네요. 보십니다. 5층인데 1층이 뭐냐 하니까 1층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1층이 편의점입니다. 1층이 또 2층이 뭐냐 보니까 어원입니다. 어원. 3층이 뭐냐 하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4층이 뭐냐 주택입니다. 5층이 뭐냐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청소 5층입니다. 5층. 5층인데 요 5층 가운데에서요. 여러분들 주택은 몇 개 층을 쓰고 있습니까? 5층 가운데에서 주택은요. 하나, 둘, 세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개 층. 이럴 때 개층이 나오죠. 개층 나옵니다. 이거는 5층짜리인데 주택은 요 건물 안에서 세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개층 나오죠. 그래서 층, 개층이 나왔습니다. 맹상층은 층인데 그 안에서 몇 개를 발치해서 볼 때 개층이 남았습니다. 개층. 여러분들 건물 부를 때 1층 건물이 뭡니까? 편의점. 이 건물은요, 여러분들 건물 용도는요, 해당 층별로 부분별로 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층 건물 종류는 편의점, 2층 건물 종류 어원, 3층 건물 종류 주택, 4층 종류 주택, 5층 종류 주택인데 요 주택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한 명이 소유해서 밑에 3, 4층을요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요 안에 주방을 갖추고 있으면 다 가구 3개층이 딱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수는 맹상 청수를 말합니다. 개층은요 요 건물 내부에서 특정 쓰임새를 따로 띄어서 말할 때 개층 묶음을 봅니다. 묶음. 그래서 5층 가운데서 주택은 3개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맹상 요런 건물이 딱 있네요. 있습니다. 지하 한 층, 1, 2, 3, 4층이 있습니다. 지하는 청수에 빠집니다. 4층짜리 건물로 봅니다. 그런데 요 건물에 보니까요. 1층, 2층, 3층, 4층인데 1층이 뭐냐 보니까 1층이 어울입니다. 1층이 약국입니다. 약국. 2층이 뭐냐? 2층이 어울입니다. 어원. 3층이 뭐냐? 3층이 주택입니다. 4층이 주택입니다. 그런데요, 요 건물 주인이 요 병원장입니다. 병원장. 해서 요다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하는데 요 사람이 이 집에 살면서 밑에는요 301조를 임대합니다. 임대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또요 1층입니다. 1층에 지하 보니까 만약에 지하를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요 창고 넓이가 얼마냐? 부릅니다. 지하층 넓이가 얼마냐? 불어요. 100제곱미터라 보겠습니다. 100제곱미터. 만약에 또 2층이 얼마냐? 보니까 1층도 얼마냐? 1층도 100제곱미터입니다. 2층이 얼마냐? 2층도 100제곱미터입니다. 3층도 100제곱미터입니다. 4층도 100제곱미터입니다. 보세요. 자, 1층 건물은 약국인데 약국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이럴 때 약국 면적이 얼마냐? 1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부릅니다. 2층 바닥, 어른요 또 100입니다. 2층 바닥이 얼마냐? 100이다. 3층 바닥이 얼마냐? 3층 주택 얼마냐? 100제곱미터입니다. 4층 100제곱미터입니다. 이같이 층별로 건물 종류가 약국, 어원, 주택이고 층별로 해당 층 면적이 얼마냐? 100이다. 이 100이 뭐냐? 바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이 4층짜리 건물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은 몇 개 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2개 층이죠? 2개 층입니다. 2개 층. 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또 요 각 층마다 다 100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합쳐봅니다. 합쳐봐요. 합쳐보니까 이것이 500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이 한 건물에 건물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바로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500입니다. 그런데 요 500제곱미터 연면적 가운데에서도요 주택으로 쓰는 요 2개 층만 합쳐보면 얼마가 됩니까? 200이 딱 되겠죠. 이럴 때 부릅니다. 전체 건물의 사이즈는요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요 안에서요 몇 개를 떼어서 묶음으로 말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 건물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전체가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쪽은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주방을 넣어줬습니다. 요 주택은 뭐냐? 다 가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요겁니다. 다중은요, 외형상 3층을 넘지를 못합니다. 3층을 못해요. 지하는 묻지를 안 합니다. 또요, 방실 내부를 임대하고 있는데 학생한테 주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3층인데 요 다 합한 것이 100평 330을 넘지 못할 때 이것이 다중주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한 층이 더 올라가죠. 한 층이 더 올라가면요, 이것부터는요, 이것은 오피스텔 됩니다.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렇게 청수와 계층과 연면적과 바닥면적 구분이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걸 알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뭐 다중주택 흔히들 많이 보십니다. 보세요. 자, 학생이 거주하는 독립주거가 아닌 공동시사인 바로 연면적 330m이면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외형상 볼 때 이렇게 딱 보입니다. 보세요. 자, 이거 뭐죠? 닭창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 자, 방실을 임대하는데 안에 주방이 없고 공동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상 딱 보니까요, 3층이네요. 1, 2, 3층. 여러분들, 요 치아도 보인다. 반지하죠. 청소에 빠집니다. 1, 2, 3층입니다. 이걸 다 합하니까 100평 안 돼 보이죠? 다중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 어딥니까? 다하고. 자, 이건요,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하고라는 것은요, 자, 19가구를 임대를 하는데 독립주거형태 주방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요 건물은 3계층만 쓴다. 3층이 아니고 3계층. 청수는 안 묻습니다. 3계층이면서 요 3계층까지만 바닥을 합한 것이 얼마다?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겁니다. 해서 보시면, 자, 외형상 1, 2, 3층입니다. 3계층까지 다 주택이네요. 요 집을 한 명이 소유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내부에 보니까요, 주방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주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한다. 뭐냐? 다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명이 소유한 것은 단독의 다가구인데, 이게 주인이 다르다 할 때는요, 명칭이 바뀝니다. 뭐로? 다 세대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 다르면 다 세대. 한 명이 주인이면 다 가구가 됩니다. 다 가구. 자, 볼게요. 해서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다 공유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이거는 공간, 이게 뭐냐? 공간은요, 뭐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장 관사 등이 포함되겠죠. 이렇게 관사가 쓰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큰 문제가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요건요, 주택 건물인데 부분별로 주인이 다른 구분 소유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은 연, 닭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규서가 있네요. 연, 닭이라 부릅니다. 자, 이때 아파트 이건 뭐냐? 자,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5계층 이상이다. 건물 외부는 안 묻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청수가 가진 건물입니다. 롯데월드입니다. 100층짜리 건물입니다. 해도요, 요 제일 상층부에 보면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 딱 있어요. 밑에 보시면요, 주택이 쫙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오피스 빌딩 또 있을 것이고요. 밑에 뭐 판매점 등의 백화시설도 있습니다. 있으면 요건요, 복합 건물인데 요 부분은요, 뭐냐? 아파트입니다. 청수는 묻지 않고요, 주택이 외형상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나오죠.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림 빌라, 무슨 빌라 붙여놓은 건물도 청수가 꽤 높아. 다 주택인데 이 간판이 빌라 붙어도 전부 다 아파트라고 등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형태가요,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5개 넘어가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청수는 불문하고 면적 불문합니다. 자, 그러면요, 공동 가운데에서 연립과 다 세대, 이게 뭐냐? 절대로 5계층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결국은 4계층까지 주택으로 소유자 4계층, 3계층까지 주인 다른 주택 건물인데, 그런데요, 차이점이 뭐냐?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요 4계층, 3계층의 그 바닥을 합한 것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자, 아파트는 흔히들 다들 아십니다. 느낌상 다 아파트가 와닿습니다. 5계층 이상이다. 보통은 이런 식의 단지를 말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어떤 복합용 빌딩으로서 이렇게 쫙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하나 상가, 위에는 아파트 쫙 나오겠죠.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립주택, 이제 주택이 4계층까지 있으면서 4계층까지의 바닥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상 볼게요. 외형상 딱 보시면 느낌상 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청수가 1, 2, 3층까지의 아주 넓은 평수의 필라를 띄고 있죠. 바로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
주택. 그런데 옛날에 보시면요, 옛날에 보시면요, 무슨 정원 필다 붙어 있죠.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시면 옛날 연립 평수가 한 2개 층 밖에 안 되면서 좁은 평수가 쫙 붙어 있는 이런 식이 또 전체가 합치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연립이라 부릅니다. 옛날 연립이겠죠. 보통은 그 고급 빌라를 말한다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세대가 나와요. 다세대. 이게 뭐냐? 공동주택인데 주택이 4개층까지인데 다 합한 것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200평 이하이다. 작은 평수 작은 빌라를 말합니다. 많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이렇게 청수가 1, 2, 3, 4개층까지만 삽니다. 필로티는요. 청수에서 빠집니다. 빠지니까 1, 2, 3, 4개층인데 다 합쳤을 때 이것이 200평이 안 되겠다. 했을 때 이것은요. 다세대 보통의 빌라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숙사는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흔히들 다 아시는 학생들이 사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기숙사 이렇게 이 느낌상 오시면 됩니다. 이건 뭐 큰 분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이 쫙 되어지죠.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다중과 다가구와 다세대와 연립은 공동택이다. X죠. 다중과 다가구는요 단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X네요. 1번 질문. 2번입니다. 다중주택은요 단독주택인데 청수가 3층 이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건요 외행상 연면적 전체가 330 이하이죠. 660 아닙니다. X네요. 3번입니다. 다가구주택은요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4개층 이하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연면적 합계가요 또 얼마가 660 이하이죠. 그런데 지하층을 제외한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19가구 이하이다. 다 맞네요. 요것은 보면 일단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아니죠. 다가구 지금 내가 마미가 다가구는 단독이죠. 단독은 3개층 이하이죠. X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에 배우시는데 아파트와 연립은 청수를 산정할 때 필로티 부분 빼줍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건요. 5번입니다. 연립주택은요 주택 청수가 보시면 4개층 이하이면서 요 한 동짜리 주택 전체 건물 면적이 660 초과한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하 차고 면적은요 제외한답니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건물 한번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